이 남자 암행어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패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 어사가 간 고을마다 탐관오리는 사라지고 백성은 웃었습니다. 진짜보다 더 정의로웠던 가짜 암행어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가늘게 스며듭니다. 방 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합니다. 구석에는 해진 이불이 구겨져 있고 낡은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이충풍, 35살. 얼굴은 수척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합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잔이 쥐어져 있습니다. 과거 시험 낙방 통지서입니다. 춘풍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웃습니다. 쓴 웃음입니다. 5번째, 낙방. 그는 종이를 구겨 던져버립니다. 종이는 방 한쪽 구석으로 굴러가 다른 낙방 통지서들과 뒤엉킵니다. 이곳은 조선,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과거 시험은 이미 금권과 연줄의 잔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돈과 배경이 없으면 합격은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춘풍은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고 아버지는 선비의 기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난이었습니다. 권력에 아첨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가난했습니다. 춘풍은 어릴 적부터 총명했습니다. 사서삼경을 10살에 떼었고 법전을 외우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스승들은 모두 그가 장원급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실력보다 돈이, 재능보다 배경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낙방 후 춘풍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낙방 후에는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거치며 그는 점점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번째 낙방. 춘풍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와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왜소한 체구의 젊은이가 들어옵니다. 맹꼬미, 24살. 춘풍의 집에서 대를 이어 일해온 하인의 아들입니다. 그는 춘풍을 어릴 적부터 형처럼 따랐습니다. 도련님, 진지 가져왔습니다. 맹꽁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춘풍의 기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가 내민 소반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김치 몇 점이 전부입니다. 춘풍은 밥상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봅니다. 객주마당에는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장사치들이 짐을 싣고 선비들이 책을 읽고 관리들이 위풍당당하게 행차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자신의 좌절과는 상관없이 이때 마당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길가로 몰려듭니다. 춘풍도 고개를 내밉니다. 저 멀리서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도에는 깃발이 휘날리고 그 뒤를 말을 탄 관리들이 따릅니다. 암행어사 행차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사 일행이 위풍당당하게 지나갑니다. 춘풍은 그 광경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검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30대 중반의 관리입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마패가 찬란하게 빛납니다. 용의 문양이 새겨진 금빛 마패. 그것 하나면 수령도, 양반도, 장수도 모두 복종해야 합니다. 춘풍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는 마패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 작은 패 하나가 만드는 권력. 저것 하나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학식도, 인품도, 실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패만 있으면 됩니다. 행렬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다시 흩어집니다. 하지만 춘풍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맹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도련님, 진지 드셔야죠. 춘풍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생각 중입니다. 맹꽁이는 한숨을 쉬고 물러납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춘풍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붓과 먹, 그리고 하얀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의 눈빛은 번뜩입니다. 춘풍은 붓을 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교하게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용의 문양입니다. 오늘 본 마패의 문양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재현하고 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춥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춘풍은 쉬지 않고 작업합니다. 때로는 문양을 그리고 때로는 글씨를 씁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본 수많은 관인과 문서들을 기억합니다. 법전을 공부하며 익힌 관료제도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떠올립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춘풍은 마침내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앞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마패 밑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되었습니다. 춘풍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냉소적이면서도 결연한 미소입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세상이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권력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닌가. 닷새가 지났습니다. 객주의 작은 방에서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춘풍과 맹꽁이는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춘풍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구했습니다. 좋은 나무, 금가루, 특수한 오칠, 조각 도구들. 그는 장사치들과 흥정하며 최고 품질의 재료만을 골랐습니다. 맹꽁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도련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이건 영모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춘풍은 빙긋 웃습니다. 영모? 나는 그저 나무에 용을 새기는 것뿐인데. 맹꽁이는 할 말을 잃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춘풍은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냅니다. 마패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크기, 두께, 무게까지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그의 손놀림은 장인과 같습니다. 용의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비늘 하나하나, 수염 한 올 한 올까지 정밀하게 조각합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본 마패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그것을 재현해냅니다. 금가루를 섞어 오칠을 합니다. 여러 겹을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빛깔이 점점 진짜에 가까워집니다. 권태기 납니다.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글씨를 새겨 넣습니다. 정조 임금의 어필체를 흉내냅니다. 춘풍은 과거 공부를 하며 임금의 글씨를 수없이 모사했습니다. 그의 붓글씨는 완벽합니다. 마패에 새겨진 글자들이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닷새째 밤, 드디어 완성됩니다. 촛불 아래 놓인 마패는 진짜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춘풍은 마패를 들어 올립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그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권력의 무게입니다. 맹꽁이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情으로 마패를 바라봅니다. 도련님, 이건 진짜 같습니다. 너무 진짜 같아서 무섭습니다. 춘풍은 마패를 허리춤에 찹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비록 옷은 낡았지만 마패를 차고 서 있는 그의 모습에는 묘한 위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권력이란 게 뭔가? 믿음이다. 사람들이 믿으면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다. 춘풍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소문으로 들었던 고을이 있습니다. 청산고을.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작은 고을이지만 탐관오리로 악명이 자자한 곳입니다. 출령 김진사는 백성들을 착취하기로 유명합니다. 춘풍은 책상 위에 지도를 펼칩니다. 청산고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종이에 적어 내려갑니다. 누구를 먼저 조사할 것인가? 어떤 비리를 캘 것인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 맹꽁이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도련님, 정말 가시려는 겁니까? 들키면 우리 목이 달아날 겁니다. 춘풍은 웃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나는 이미 갈 곳이 없다. 여기 있어봤자 굶어 죽을 뿐이다. 차라리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맹꽁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든 같이 가겠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객주를 떠납니다. 춘풍은 새 옷을 마련했습니다. 검은 도포와 갓. 비록 비싼 비단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위험 있어 보입니다. 맹꽁이도 사령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청산 고을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곧장 가지는 않습니다. 춘풍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보 수집입니다. 도중에 있는 작은 주막에 들어갑니다. 춘풍은 술을 시키고 주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청산 고을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인은 한숨을 쉽니다. 청산 고을이요? 거긴 가지 마시오. 최영 양반이 못된 사람이라오. 백성들한테 온갖 세금을 다 물립니다. 화전세, 결작세, 어염세, 심지어 우물세까지 받는다더군요. 춘풍은 귀를 기울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오. 주인은 계속합니다. 수령 양반이 양반들과 짜고 백성 땅을 빼앗기도 합니다. 관아장구를 조작해서 환공미를 빼돌린다는 소문도 있고요. 춘풍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에서도, 그 다음 주막에서도 춘풍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모읍니다. 청산고을의 수령 김진사, 이방 박서방, 토호양반 이진사, 기생 월화. 춘풍은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관계, 비리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마침내 청산고을에 도착합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고을 입구에는 해닌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닙니다. 백성들의 표징은 어둡습니다. 옷은 남노하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습니다. 춘풍과 맹꽁이는 고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리를 둘러봅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백성들의 집은 허름하고 상점들은 한산합니다. 하지만 관아 쪽으로 갈수록 풍경이 달라집니다. 큰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담장은 높고 견고합니다. 그들은 기생집으로 향합니다. 춘풍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정보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기생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에서는 검은고 소리가 들립니다. 기생 월화가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춘풍은 은자 몇 냥을 내밉니다. 월화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월화는 25살쯤 되어 보입니다. 미모는 빼어나지만 눈빛은 슬픕니다. 그녀는 춘풍을 맞이합니다. 춘풍은 신중하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와 노래 이야기를 나눕니다. 춘풍은 교양 있는 선비처럼 행동합니다. 월화는 점점 마음을 엽니다. 그녀는 이 고을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관아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춘풍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이 고을 수령은 어떤 분이시오? 월화의 표情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핍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령 양반은 욕심이 많은 분입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장부를 2개 만들어서 한양에 보고하는 것과 실제 수입이 다릅니다. 춘풍은 더 캐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습니까? 월화는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그녀도 이 고을의 부조리에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환공미를 1000석이나 빼돌렸습니다. 또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양반들에게 팔았습니다. 화전세를 2배로 거두면서 한양에는 정상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차액이 모두 수령과 양반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춘풍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습니다. 어떤 백성의 땅을 빼앗았는지, 얼마나 빼돌렸는지, 장부는 어디에 있는지. 밤이 깊어갑니다. 춘풍은 월화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생집에 나옵니다. 맹꽁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련님,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춘풍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은 번뜩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이 고을이 뒤집힐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고을 변두리의 작은 여관으로 향합니다. 춘풍은 방에 들어가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오늘 얻은 정보를 종이에 정리합니다. 김진사 수령, 황공미 천석 횡령, 화전세 이중 징수, 토지 강탈 15건. 그의 손끝에서 완벽한 고발장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아직 고발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사용할 대본입니다. 춘풍은 마패를 꺼내봅니다. 촛불에 반사되어 금빛이 번뜩입니다. 그는 마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다.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밤이 깊어갑니다. 청산고을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둥이 트기 전 춘풍은 이미 깨어나 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섭니다. 도포를 단정하게 여미고 갓을 씁니다. 허리춤에 마패를 찹니다. 그의 모습은 진짜 암행어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맹꽁이도 사령 복장을 갖춥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춘풍이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떨지 마라. 우리가 당당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기억하라, 권력은 믿음에서 나온다. 해가 떠오릅니다. 관아문이 열릴 시간입니다. 춘풍과 맹꽁이는 관아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당당합니다. 관아 앞에 도착합니다. 문 앞에는 군사들이 서 있습니다. 춘풍은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군사들이 놀라 돌아봅니다. 관아 안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춘풍은 마패를 높이 듭니다. 아침 햇살에 금빛 마패가 눈부시게 빛납니다. 군사들은 황급히 무릎을 꿇습니다. 관아 안에서 관리들이 뛰어나옵니다. 이방, 호방, 형방이 모두 나옵니다. 그들 모두 땅에 엎드립니다. 추영 김진사가 부랴부랴 나옵니다. 그는 아직 잠옷 차림입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그도 땅에 엎드립니다. 소인 청산고을 수영 김진사, 어사또를 뵙습니다. 춘풍은 천천히 관아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합니다. 맹꽁이가 뒤를 따릅니다. 중원에 앉습니다. 수령의 자리입니다. 춘풍은 의자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관리들은 여전히 엎드려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관리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춘풍은 그들을 하나하나 둘러봅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합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을 살피러 왔다. 수령 김진사, 너는 이 고을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김진사는 땀을 흘립니다. 소인은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춘풍은 비웃습니다. 최선! 그래, 최선을 다해 백성을 착취했겠지. 그는 품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어젯밤 정리한 비리 목록입니다. 그는 읽기 시작합니다. 수령 김진사, 너는 지난 3년간 환공미 천석을 횡령했다. 관아 장부를 조작하여 한양에는 정상적으로 보고하면서 실제로는 백성들에게서 더 많이 거두어 차액을 착복했다.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어떻게? 또한 화전세를 이중으로 징수했다. 백성들에게는 2배로 받으면서 장부에는 절반만 기록했다. 그 차액 역시 너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춘풍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백성 15가구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다. 최철수의 논 3마지기, 박순희의 밭 2마지기, 김서방의 화전 5마지기, 일일이 나열하랴. 김진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는 땅에 이마를 찌우며 빕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춘풍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용서! 법의 용서는 없다. 너는 백성의 고열을 빨았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는 호통을 칩니다. 관아 장부를 모두 가져오라. 김진사의 집을 수색하라. 감춰둔 재물을 모두 찾아내라. 관리들이 움직입니다. 장부가 쌓입니다. 김진사의 저택에서 은자 수백 냥과 쌀 수백 석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것들입니다. 춘풍은 장부를 검토합니다. 그는 과거 공부로 익힌 법전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어떤 부분이 조작되었는지,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 장부를 보라. 정월의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
분명 백성들에게서 거둔 것은 1000석인데 한양에 보고한 것은 600석이다. 나머지 400석은 어디로 갔는가? 김진사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춘풍은 판결을 내립니다. 수령 김진사는 파직한다. 횡령한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강탈한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백성들이 관아 밖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나타나 탐관오리를 징벌한다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떠오릅니다. 춘풍은 관아 밖으로 나갑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어사또! 어사또! 춘풍은 그들을 바라봅니다. 굶주린 얼굴들, 남루한 옷차림, 하지만 살아있는 눈빛, 그의 가심이 뜁니다. 이상한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며 그는 다른 무언가를 느낍니다. 정의. 그것이 이렇게 뜨겁고 벅찬 것인지 몰랐습니다. 춘풍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 고을은 바뀔 것이다. 부당한 세금은 거두지 않을 것이며 빼앗긴 땅은 돌려받을 것이다. 관아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을 착취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춘풍에게 절을 합니다. 춘풍은 그들을 일으킵니다. 절하지 마시오. 나는 임금의 신하일 뿐이고 그대들도 임금의 백성이오. 며칠이 흐릅니다. 춘풍은 고을을 정비합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부정한 관리들을 교체하며 세금 제도를 바로잡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합니다. 맹꽁이는 놀랍니다. 도련님이 진짜 어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어사보다 더 훌륭합니다. 춘풍 자신도 놀랍니다. 가짜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자신이 진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했던 지식이 빛을 발합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입니다. 더나무 앞이 시끄럽습니다. 춘풍이 나가보니 한 무리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도에는 깃발이 휘날립니다. 그리고 말을 탄 관리가 보입니다. 춘풍의 심장이 멈춥니다. 그는 알아봅니다. 저 사람을 며칠 전 한양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진짜 암행어사입니다. 악어사가 관아 앞에 도착합니다. 그는 말에서 내립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진짜 마패가 빛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박어사는 춘풍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춘풍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도망? 불가능합니다. 이미 관아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인정?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춘풍은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먼저 소리칩니다. 저자가 가짜다. 진짜 어사를 사칭하는 역적이다. 즉시 잡아들려라. 관아가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모두가 당황합니다. 박어사도 놀란 표징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진짜 암행어사다. 춘풍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합니다. 진짜 어사라고. 그렇다면 증명해보라. 너의 마패를 보자. 박어사는 마패를 꺼냅니다. 춘풍도 자신의 마패를 꺼냅니다. 두 개의 마패가 햇빛 아래 빛납니다. 둘 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관리들과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춘풍은 공격을 계속합니다. 진짜 어사라면 왜 이제야 나타났는가? 이 고을의 비리는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진짜 어사라면 진작에 와서 바로 잡았어야 하지 않는가? 박어사는 당황합니다. 나는 다른 고을을 조사하고 있었다. 다른 고을? 춘풍은 비웃습니다. 진짜 어사라면
이 고을의 비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말해보라. 수령 김진사가 횡령한 황공민은 얼마인가? 강탈한 토지는 몇 필지인가? 이 중으로 징수한 화전세는 얼마인가? 박어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막 도착했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모릅니다. 춘풍은 승기를 잡습니다. 그는 관리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진짜 어사는 이 고을의 실상을 모른다. 반면 나는 모든 비리를 밝혀냈고 백성들을 구했다. 누가 진짜 어사인가? 관리들은 웅성거립니다. 백성들도 수군거립니다. 춘풍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어사는 절박해집니다. 나는 진짜다. 한양의 의금부에 확인해 보면 안다. 춘풍은 재빨리 반박합니다. 한양까지 사람을 보내면 10일이 걸린다. 그동안 너는 이 고을에서 무슨 짓을 할 것인가? 아마도 진짜 어사인 나를 해치려 할 것이다. 백성들이 춘풍 편을 듭니다. 그들은 소리칩니다. 우리의 어사또를 지켜야 합니다. 저자를 잡아들이시오. 박어사는 당혹스럽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나는 정말로 진짜 암행어사 박동수다. 정조 임금의 명을 받들어. 하지만 춘풍이 가로막습니다. 정조 임금은 이미 승하하셨다. 지금은 순조 임금의 시대다. 너는 심지어 임금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관리들과 백성들은 완전히 춘풍을 믿게 됩니다. 박어사는 가짜로 낙인 찍힙니다. 춘풍은 명령합니다. 저자를 옥에 가두어라. 역적을 가장한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군사들이 박어사를 붙잡습니다. 박어사는 저항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는 끌려가며 소리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는 진짜다. 진짜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박어사는 옥에 갇힙니다. 춘풍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봅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진짜 어사를 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맹꽁이가 다가옵니다. 도련님, 이제 어쩌시렵니까? 우리는... 춘풍은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를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춘풍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옥사를 찾아갑니다. 박어사가 갇혀있는 곳입니다. 두 사람은 창살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마침내 박어사가 입을 엽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정말로 누구인가? 춘풍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춘풍이라 합니다. 한양의 몰락 양반이고 5번 낙방한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입니다. 박어사는 쓴 웃음을 짓습니다. 사기꾼. 그래, 나도 알았다. 하지만 말해보라. 그대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춘풍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백성들을 보고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그대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대는 이 고을의 비리를 밝혀냈고 탐관오리를 징벌했으며 백성들을 구했다. 그것은 진짜 어사가 해야 할 일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합니다. 박어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대는 가짜지만 그대가 한 일은 진짜였다. 나는 진짜지만 나는 이 고을을 구하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춘풍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도 혼란스럽습니다. 박어사는 제안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거래를 제안하겠다. 그대를 진짜 어사로 만들어주겠다. 내 마패를 그대에게 주겠다. 한양에 보고하여 그대를 정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겠다. 춘풍은 놀랍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박어사는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마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패를 든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는 가짜지만 진짜보다 백성을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대가 진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춘풍은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상 그 제안을 받으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침내 춘풍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관아 앞에는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든 것입니다. 춘퉁이 동원에서 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2개의 마패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만든 가짜 마패, 다른 하나는 박어사의 진짜 마패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긴장합니다. 춘풍은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백성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춘풍은 계속합니다. 나는 진짜 암행어사가 아닙니다. 순간 관아가 술렁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나는 이춘풍이라는 이름의 한양 선비입니다. 5번 과거에 낙방했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패를 위조했습니다.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춘풍은 자신의 가짜 마패를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백성들은 경악합니다. 일부는 분노하고 일부는 슬퍼합니다. 배신감이 퍼져나갑니다. 춘풍은 마패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발로 밟아 부숩니다. 나무 조각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을 기만했습니다.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백성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싶었던 마음, 부정을 바로잡고 싶었던 마음, 그것만은 진짜였습니다. 최 노인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춘풍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춘풍은 놀랍니다. 최 노인은 계속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의 땅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배불리 먹였습니다. 당신이 가짜라 해도 당신이 한 일은 진짜였습니다. 춘풍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이때 박어사가 걸어 나옵니다. 춘풍이 옥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박어사는 백성들 앞에 섭니다. 나는 진짜 암행어사 박동수다. 그리고 나는 이 춘풍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박어사는 설명합니다. 이 춘풍은 가짜였지만 그가 한 일은 진짜 어사가 해야 할 일이었다. 오히려 나는 부끄럽다. 나는 진짜 마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고을의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 박어사는 자신의 마패를 바라봅니다. 마패란 무엇인가? 권위란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나무와 금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든 자의 마음이다. 그는 춘풍에게 다가갑니다. 이 춘풍, 그대는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박어사는 춘풍의 손을 잡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 보고할 것이다. 이 고을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고. 비록 마패는 없었지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진실했다고. 춘풍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박어사에게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박어사는 그를 일으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고맙다. 백성들은 춘풍을 향해 환호합니다. 그들은 그가 가짜였든 진짜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들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춘풍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떠나야 합니다. 나는 법을 어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여기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만류합니다. 떠나지 마시오. 우리와 함께 되시오. 하지만 춘풍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그는 맹꽁이를 봅니다. 맹꽁이는 이미 짐을 꾸려놓았습니다. 춘풍은 마지막으로
박어사에게 부탁합니다. 이 고을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수령이 오면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박어사는 약속합니다. 꼭 그리하겠다. 춘풍은 관할을 나섭니다. 백성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 그를 배웅합니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절을 하고, 어떤 이는 손을 흔듭니다. 춘풍과 맹꽁이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만약 뒤돌아본다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고을 입구에 이릅니다. 춘풍은 잠시 멈춰 섭니다.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저 멀리 관아가 보입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춘풍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길을 떠납니다. 맹꽁이가 묻습니다. 도련님, 우리 이제 어디로 가나요? 춘풍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되겠지. 두 사람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한양의 의금부, 박어사는 상급관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청산고을에서의 일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춘풍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짜 어사 사건은 자신이 해결했다고만 보고합니다. 상급관리는 만족해합니다. 수고했네. 청산고을의 비리를 밝혀내다니. 박어사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거짓 보고를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춘풍을 보호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날 밤 박어사는 자신의 방에서 마패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 이춘풍은 이것 없이도 진정한 어사의 역할을 해냈는데 그는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마패가 아니라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기로. 한편 청산고을,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압니다. 부당한 세금에 저항할 줄 알고 비리를 고발할 용기가 있습니다. 셔노이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그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춘풍나으리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기생월화는 여전히 기생집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슬픔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목격했습니다. 어느 저녁, 주막에서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십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들었어. 북쪽 고을에 이상한 어사가 나타났다던데. 다른 이가 묻습니다. 이상한 어사? 무슨 말이요? 글쎄, 갑자기 나타나서 탕과놀이를 혼내주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던데. 마치 전설 속 영웅 같다고 하더군.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전설일 뿐이겠지. 하지만 최노이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압니다. 그것이 전설이 아니라 진실임을. 멀리 북쪽 고을, 작은 주막에서 춘풍과 맹꽁이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은 여전히 낡았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돕니다. 맹꽁이가 말합니다. 도련님, 이 고을도 비리가 심하다고 합니다. 수령이 백성들 것을 빼앗는다더군요. 춘풍은 밥을 먹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춘풍의 눈빛이 변합니다. 예전의 그 날카로운 빛이 돌아옵니다. 그는 품속을 더듬습니다. 거기에는 새로 만든 마패가 있습니다. 청산 고을을 떠나기 전에 다시 만든 것입니다. 맹꽁이는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도련님, 또 하시려고요? 춘풍은 빙긋 웃습니다.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고을의 관아 앞,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람들이 놀라 돌아봅니다. 또 한 번, 전설이 현실이 됩니다. 춘풍은 마패를 높이 듭니다. 햇빛이 그것을 비춥니다. 가짜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정의는 진짜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조선 팔도 곳곳에서 소문이 퍼집니다. 어디선가 나타나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사라지는
신비한 어사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를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그를 도깨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나타납니다. 부정이 있는 곳, 백성이 고통받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한양 궁궐. 젊은 순조 임금이 신하들과 회의를 합니다. 한 신하가 보고합니다. 전하, 요즘 민간에 이상한 소문이 떠돕니다. 가짜 어사가 돌아다닌다는. 순조 임금은 흥미롭다는 듯 묻습니다. 가짜 어사? 어떤 저인가?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백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 어사가 아니라고. 순조 임금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는 현명한 군주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를 잡지 마라. 신하들은 놀랍니다. 전하, 하지만 그는 마패를 위조한 역적입니다. 순조 임금은 고개를 젓습니다. 역적? 아니다. 그는 짐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백성을 돌보고 부정을 바로잡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짐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 전하, 임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진짜 어사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마패를 가지고도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가짜 어사만 못하다니. 신하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순조 임금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가짜 어사여, 그대가 누구든 백성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노라. 다시 청산 고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고을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풍족하고 관아는 공정합니다. 최노인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이 고을에 한 어사가 나타났단다. 하지만 그는 진짜 어사가 아니었지. 손자가 묻습니다. 그럼 가짜 어사였어요? 최노인은 미소를 짓습니다. 가짜라고 할 수도 있고 진짜라고 할 수도 있단다. 그는 마패는 가짜였지만 마음은 진짜였거든.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댔습니다. 할아버지, 그 어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최노인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글쎄다. 아마도 지금도 어딘가에서 백성들을 돕고 있겠지. 바람이 붑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어딘가에서 춘풍은 여전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이 있는 한, 백성이 고통받는 한, 그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가짜 어사. 하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변형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마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권력은 백성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다. 저녁 노을이집니다. 어느 산길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옵니다. 춘풍과 맹꽁이입니다. 맹꽁이가 묻습니다. 도련님, 우리 언제쯤 쉴 수 있을까요? 춘풍은 웃습니다. 쉬고 싶으냐? 네, 가끔은요. 춘풍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구나. 왜요? 춘풍은 멀리 마을을 가리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 연기가 나지 않는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뜻이다. 맹꽁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럼 저 마을로 가시는 거죠? 춘풍은 빙긋 웃습니다. 네가 나를 너무 잘 아는구나. 두 사람은 마을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석양에 물듭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조선의 하늘 아래 전설은 계속됩니다. 가짜이지만 진짜보다 더 진실했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 권력의 허상을 폭로하고 정의의 진실을 일깨운 이야기.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그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을, 마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춘풍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용기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에 맞서는 용기, 부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권력이라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의라는 것. 조선판 페이크 뉴스, 가짜 어사 출두 사건. 이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거울이었고 모든 시대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권력은 진짜입니까? 당신이 따르는 권위는 정당합니까? 형식은 진짜이지만 내용은 가짜인 것과 형식은 가짜이지만 내용은 진짜인 것 중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습니까? 춘풍은 그 대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